국정브리핑은 우리 경제의 성과가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수출 실적, IMF의 성장률 전망치, 고용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외신의 평가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그러면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민생, 소통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브리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네, 또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점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정광재 의원님. 네. 오늘 국정브리핑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숫자로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전 9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섰다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고요. 지난 5월 9일이죠. 취임 2주년을 기념해서 그 기자회견 했고 그 이후에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가 꼭 남은 겁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동안의 성과가 어떤 것이었고 우리 사회가 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렸다.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100점짜리 답이 내기가 쉽진 않겠죠. 그러나 90점짜리 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90점 중에는 경제 성과를 강조한 점도 포함이 될까요?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그 90점은 이런 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두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당연히 경제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거죠. 네, 김희정 의원님은 90점보다는 안 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점수를 매기지 않겠습니다. 예. 국정 브리핑부터 기자회견하는 한 2시간 한 10여 분 정도였는데요.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그야말로 자화자찬, 우리 오늘 타이틀처럼. 그리고 다 잘했다라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솔직하지도 못했어요, 대통령이. 이를테면 당정 간의 소통이 매우 원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원활하지 않잖아요. 원활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고 그런 식으로 막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밥을 왜 안 먹습니까? 갑자기 왜 취소를 합니까? 밥 먹는 것만 보여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추석 전에 민생 대책 논의하고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매개체가 식사 자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먹습니까? 소통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또 의료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가봤더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전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 하나하나 답변에 대해서 정말 핵심 없는 그런 답변 보면서 그리고 질문을 여러 개 해서 내가 다 답변 못했다. 메모는 왜 안 하십니까? 메모하시면서 답을 하셔야죠. 다 연관되는 질문인데 그 성의 없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오늘 굉장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영현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쭉 경제 성과를 지표로도 얘기했고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걸 거의 확실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왜 경제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 말씀 드리기 앞서서 우선 기자회견 오늘 한 것은 앞서 야당에서 염장 지르는 이야기 말씀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연 것 자체는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3번째 기자회견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자주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그
기자들의 허심탄회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세 번째 기자회견을 앞둔 국정 브리핑이니만큼 뭐 국정의 성과를 좀 자랑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원고를 쓰는 비서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인데 경제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차마 이야기를 해봐야 뭐 그 비난만 들을 것이 뻔한 것이고 네. 다만 이제 경제 분야는 사실 맥락을 알 수 없는 수치로서 성과를 가장하기가 굉장히 손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내세우면서 경제 성과를 이제 포장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너무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맥락을 쉽게 알 수 없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국가 재정 채무 비율이 34%에서 47% 늘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3년간 1.3%밖에 안 늘었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예. 때문에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가 지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그렇게 확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입은 줄어드는데 건전 재정을 한답시고 건전 재정을 하려면 세입이 줄었으니까 지출이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출을 줄인답시고 국가에 꼭 필요한 R&D 예산 같은 것을 팍팍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로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는 점. 이것이 이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굉장히 왜곡해서 포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에서는 뚱딴지 같다라는 논평이 나왔는데 이 역시도 경제 성과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좋죠. 근데 저희가 오늘 깜짝 놀란 건 현실인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경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경제는 대통령께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에만 지금 포커싱을 두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 저희가 보통 서민 경제를 얘기할 때 경기를 볼 때는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건설 경기하고 외식 경기 같은 걸 보면 됩니다. 이 경기라는 것은 좀 주관적이니까 제가 지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건설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건설 경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넘으면 건설 경기가 좋다. 100보다 낮으면 건설 경기가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건설 경기 실사 지수가 72.2가 나오고 있어요. 100보다 한참 밑에예요. 경기 안 좋다는 거예요. 건설업은. 그러면요. 또 하나 외식업. 외식업에서는 외식산업 경기 동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외식산업 경기 동향 지수 똑같아요.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은 건데요. 75.6 나옵니다. 외식업 하는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죽겠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경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요, 물가 너무 올랐어요. 저가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합니다. 근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처분 소득이 줄고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럼 서민들은 다 살기가 어려운데 경제가 좋다고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럼 나라는 괜찮으냐? 아니에요. 지금 나라빚하고 가계빚하고 합쳐가지고요. 총 3,000조 원이랍니다. 3,000조 원. 네. 우리나라 1년 GDP가요. 2,400조 원입니다. GDP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 단순하게 말하면요. 경기가 좋으면요. 나라 세금이 잘 거쳐야 돼요. 세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요. 세수펑크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난해 100억대 세수펑크, 올해 70조 원대 세수펑크 날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수가 간단하게 보충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지수가 워낙 많고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지수와 또 다른 지수를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듣고 나서 제가 발언을 들어볼게요. 사실 그 경제는 시차를 두고 성장의 과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랫목이 먼저 따뜻해진 다음에 윗목으로 그 온기가 전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설명한 것처럼
지난해 대비 수출이 9.1% 증가하면서 3,350억 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 예. 수출 호조가 바로 내수 경기 호조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 경기나 외식 경기는 대표적인 내수 경기의 지표를 말하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체감 경기는 그동안 아주 이렇게 크게 호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추세와 흐름으로 볼 때는 좋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경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있다는 걸 아시죠? 예.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 것이 내수 경기로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사실 우리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측면 때문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호평했던 건 아닙니까?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숫자들은 우리 경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거시 지표는 좋은 측면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 내용을 보면 지금 좋다라기보단 살아나고 있다,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추세적인 면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님. 네. 사실은 그 추세 지표를 통해서 일면 좀 나아지는 얘기들을 하셨지만은 사실 가게와 기업의 이 격차랄지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향후에 그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려운 이 민생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공감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체감 경기 이를테면 저희가 아까 외식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정말 이 시름을 달랠 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지만 지금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잔술을 팔겠습니까 이제. 소주 한 잔 1,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생은 어려워졌고 한데 대통령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일일이 여러 가지 숫자를 말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 경기가 과연 살아나고 있는가. 대부분 주변의 자영업자들 줄도산하고 있죠. 빈 상가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 푸념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는가. 적어도 그 정도의 위로는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언제 살아날지 모르지만 살아난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달나라 대통령이냐 달나라 상황인식이다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드로메다급이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역으로. 김건희 여사가 몸소 실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직자의 배우자들 선물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상대로 해서 왜 금리 인하 안 하냐라고 그렇게 간섭하는 얘기 하지 않더라도 내수 진작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이번 추석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선물 많이 하면서. 예. 거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가 저절로 진작이 될 거다라는 네. 풍자 섞인 비판을 해주셨는데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예. 김영현 위원 말씀 듣고 정광재 위원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드신 그 수치들이 왜곡되거나 이제 과장됐다는 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편 들었던 생각이 왜 대통령께서는 경제와 관련돼서 양적 수치만 말씀하실까? 네. 질적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안 하실까? 소득 불평등, 양극화, 그다음에 그 노동 조건 향상,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러한 그 경제와 관련된 질적인 측면에서는 왜 고민이 없으시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 브리핑 하시면서 보니까 명패에 또 스탑 히어라고 쓰셨던데 모든 건 내 책임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경제의 한쪽 측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측면도 충분히 좀 바라보시고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저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지금 얘기하시는 과거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딱히 할 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 가장 크게 늘어난 시기가 언제인지 다들 명백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400조 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시기를 거치면서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이 작용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뭐 내수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전히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 기업이 잘 된 효과가 고용과 내수시장의 소비로 확산돼야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신 거고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실현적 예언을 감안한다면 경제 심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 효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그중에 몇 가지 저희가 뽑아봤는데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